엘리자베스 여왕이 좋아했던 칵테일은 이거,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좋아했던 샴페인은 이거입니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향년 96세로 서거했습니다. 고인은 약 70년간 영국 군주 역사상 역대 최장기간 재위하며 많은 영국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여왕 추모 기념으로 여왕이 생전에 즐겨 마셨던 술과 영국 왕실이 인증한 위스키, 샴페인, 와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최근 삼성전자도 영국 왕실의 인증을 받았다는데 이 이야기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고령으로 인해 의사에게 술을 끊을 것을 권고받기 전까지 칵테일, 샴페인, 와인 등을 즐겼다고 알려졌습니다. 전 영국 왕실 요리사인 데런 맥그레디에 따르면 여왕은 하루에 4잔 정도의 술을 즐겼다고 합니다. 첫 잔은 점심 식사 전에 간단한 식전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에다가 듀보네 와인을 섞은 진앤 듀보네 칵테일을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칵테일은 진앤 토닉처럼 진과 듀보네 와인을 넣었다고 해서 진앤 듀보네라고 불렸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즐겼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더 퀸즈 듀보넷 칵테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술 담당자가 더 퀸즈 듀보넷 칵테일을 소개하는 영상에 따르면 진 3분의 1 정도를 따르고 듀보넷 3분의 2 정도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레몬 슬라이스 하나를 넣어주고 예쁘게 생긴 네모난 얼음을 항상 2개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때는 얼음을 레몬 위에 올려서 레몬이 술 아래로 잠기게 한다고 합니다. 진은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술 종류인데 이 듀보넷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듀보넷은 와인이긴 한데 와인의 발효 중간에 증류주를 넣은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달고 독한 것이 특징인데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이 유명한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술의 발효 중간에 독한 증류주를 넣어서 저장성, 보관성을 증가시켰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의 와인을 영국으로 수입할 수 없어서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와인을 들여왔는데 무더운 여름에 배를 이용해서 장기간 와인을 옮길 때 술이 너무 자주 상하니까 여기에 독한 술을 넣어서 술이 상하지 않게 저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포트 와인은 하나의 술 종류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 와인보다 100년 앞서 비슷한 방식이 문헌에 기록된 술이 있는데 바로 조선의 술 과하주입니다. 조선에서는 쌀을 이용해서 청주나 막걸리, 소주를 만들었는데 여름철에 쌀로 술을 만들 때 술이 잘 상하니까 여기에 소주를 부어서 술이 상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포트 와인과 원리와 목적이 똑같습니다. 맛이 갖는 특징도 비슷합니다. 달고 독한 것이 특징이면서 술이 안 상하고 잘 만들어지고 보관도 오래 가니까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많이 빚어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도 과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빠른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주가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과주도 잊혀지게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 듀보넷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국내 버번 위스키 애호가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에반스 윌리엄스로 유명한 헤븐힐 증류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듀보넷은 2021년 11월 엘리자베스 여왕의 추천으로 영국 왕실의 인증을 받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진을 활용한 칵테일을 즐겼다고 하는데 식전에는 방금 소개드린 더 퀸즈 듀보넷 칵테일을 즐기고 잠들기 전에는 드라이 마티니를 마셨다고 합니다. 특히 고든스 진과 탱커리 진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브랜드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왕실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칵테일을 만드는 영상을 보면 이때 사용한 진이 고든스 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티니를 만들 때 진과 함께 섞는 베르무트로 유명한 브랜드인 마티니도 왕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진에 대해서 꽤나 진심인데요. 버킹엄 궁전 정원에서 재배된 레몬, 버베나, 호손베리, 뽕나무 잎과 같은 12개의 식물을 직접 손으로 채취해서 만든 버킹엄 궁전 진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700ml에 우리 돈으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왕실 인증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 왕실에서 기업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로얄 워런트라고 하는데 로얄 워런트는 15세기부터 상인 혹은 기업에 부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 또는 특정 왕실 인사에게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혹은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상인에게 부여됩니다. 보증을 받은 기업들은 왕실 보증 서류와 왕실 휘장을 자사 제품, 제품의 포장, 광고, 광고 문구, 회사 차량, 회사 건물 등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로얄 워런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소비자들은 왕실에게 보증받은 기업의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호텔, 건설, 의류, 화장품,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 왕실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바스코, 코카콜라와 같은 식품회사, 바버, 버버리, 닥스 같은 의류회사, 또 삼성전자도 영국 왕실에 TV를 납품하는 것을 계기로 로얄 워런트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비스포크 냉장고와 에어드레서로 세계에서 최초로 생활 가전 부분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추천의 왕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도 식음료 부분이 가장 많은 워런트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왕실에선 여러 가지 행사와 만찬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실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술 브랜드들은 우리가 잘 아는 로얄 살루트,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모ët 샹동, 볼랭저, 메이슨 랜슨, 드워스, 라프로익 등이 있고 이 밖에도 로랑 페리에, GH밈, 로얄 로크나가 등 많은 브랜드들이 역대 영국 왕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70년간의 군주 생활의 시작을 함께했던 술은 바로 이 로얄 살루트입니다. 이름 자체가 영국 왕실에 헌정하는 뜻을 가진 술인데 이 살루트는 왕실에서 행사를 할 때 터뜨리는 예포를 뜻합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큰 행사에서 꼭 21발의 예포를 발포하는데 1953년 6월 2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맞춰서 시바스 리갈로 유명한 시바스 브라더스가 보유한 21년 이상 숙성된 술을 엄선해서 영국 왕실에 헌정하면서 로얄 살루트 브랜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1발의 예포의 의미를 맞춰 21년 이상 된 술들로만 엄선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에 헌정하는 초고급 브랜딩의 정수를 보여준 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선물의 대명사같이 통하고 있는 술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샴페인도 즐겨 마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볼랭저와 크룩 샴페인을 즐겨 마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점심 식사 때나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에 한 잔 마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볼랭저는 우리나라 샴페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볼랭저는 이미 1884년에 영국 왕실 인증을 받으면서 영국 왕실과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다시 한번 왕실 인증을 받았고 영화 007 시리즈와 협업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볼랭저는 아직까지 대기업에 흡수되지 않은 채 볼랭저 가문에서 계속해서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볼랭저 특유의 혀를 내두를 만한 장인 정신을 앞세워서 고급 샴페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라인 중 고급 라인의 경우 샴페인을 발효시킬 때 스테인리스 통이 아닌 오크통에서 포도를 발효시켜서 특유의 풍미와 향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샴페인을 만드는 과정 중에 리들링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죽은 효모 찌꺼기를 병 아래로 모아서 이걸 버림으로써 샴페인의 맛을 향상시키는 작업인데 볼랭저에서는 이 과정을 아직까지 작업자가 일일이 손으로 하는 수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왕께서 즐겨 드셨던 샴페인은 뭔가 달라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렇게 맛있는 술들을 즐겨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령이 되면서 의사로부터 술을 줄이는 게 좋다는 권고를 받고서는 거의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2011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기네스 양조장을 방문했는데 여기 7층에 있는 그래비티 바에서 기네스 직원이 따라준 맥주를 마시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은 상당한 맥주 애호가였는데 여왕님이 마시지 않으니까 본인도 입맛만 다시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73세 되던 해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안동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을 기념해서 생일상을 대접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지금은 별세하신 조옥화 안동소주 명인이 만든 안동소주를 여왕께 축배로 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술을 조금 드셨던 모양입니다. 약간 입술을 적실 정도로만 드시고 내려놓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서거하게 되면서 그녀의 아들인 찰스 왕세자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찰스 왕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영국 왕실 인증,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의 추천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찰스 왕세자의 추천으로도 왕실 인증이 부여됩니다. 왼쪽으로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실 인증 문양, 가운데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의 인증 문양, 오른쪽이 찰스 왕세자의 인증 문양입니다. 자, 찰스 왕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위스키가 있는데 바로 라프로익 위스키입니다. 라프로익 위스키는 맛이 독특한 것으로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한데 찰스 왕세자는 이 라프로익 증류소를 2번이나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정도로 이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위스키는 찰스 왕세자의 추천으로 왕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라프로익은 특유의 피트향,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향으로 따지자면 정로환 같은 향이 인상적인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지만 한번 빠진 사람들은 라프로익 매니아를 자청할 정도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뭔가 범상치 않은 맛을 좋아하는 찰스 왕이 어떤 술들에게 왕실 인증을 부여할지도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맥주도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 특히 스타우트 흑맥주와 에일 맥주를 반반 섞어 마시는 블랙 앤 텐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네스를 준비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에일 맥주를 절반 정도 잔에 따라줍니다. 이때는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을 기울여서 컵의 벽면에다 대고 여기에 흑맥주를 조금씩 흘려 따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층이 생기면서 멋진 블랙앤텐 맥주가 완성됩니다. 자, 저는 이 블랙앤텐 맥주와 함께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애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을 한편 보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고인의 서거를 추모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즐겨 마셨던 술과 왕실 인증을 받아 그 품질을 인정받은 주류 브랜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더욱 흥미로운 술 이야기와 맛있는 술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 봐!